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슈 진단으로 해서 도시지역 주택 공급이다라고 우리는 새로운 그 테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저는 땅꾼인데 뭐 어떻게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냐라고 그러는데 주택의 경지를 넘어가야 땅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최근에 이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머리가 쭉 빗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인구가 얼마나 또 줄어들지, 아니면 언제까지 정체되는 사회 현상으로 갈지.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사회생활하고 앞으로 사회생활하고 어떻게 되니까 현격한 변화가 오겠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을 때 주택 문제도 지금처럼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으로 봐봤을 때 우리는 어떤 측면에 의해서 접근해야 되냐? 이것이 벌써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요건 2026년이라는 건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려놨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대한민국의 그 특별히 사회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2026년, 2025년, 2026년이라는 건 상당한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작년도에 김현미 장관께서 3기 신도시 5군데, 그 과천까지 포함해서 5군데를 발표했죠. 이것이 공공주택 공급 30만 호입니다. 그러면 30만 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공공주택은 매년 20만 원씩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추가로 30만 원을 땡겨서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하면 정상적으로 밥그릇이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30개를 더해서 어떻게 되냐? 더 공급을 하겠다.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인구는 늘어나지를 않는데죠. 자, 비수도권 지방은 인구는 점점 줄어든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도 정체 형상이 온다라고 그러죠. 이래 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분기점을 2025년, 2026년으로 나왔는데 제가 보는 거는 이게 이제 수축사회고 확장사회, 모든 규모의 경제가 늘어납니다. 이때서부터는 규모의 경제가 줄어든다 이거예요. 이 분기점을 보통 2022년, 23년, 24년, 25년 이때서부터 사회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그러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제일 대표인 게 요즘 라면 소비량이죠. 라면 소비량하고 시내 오피스 공실률이 급격하게 어떻게 됩니까? 라면 공급, 수요량은, 소비량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오피스 사무실에 대한 공실률은 어떻게 점점 늘어났어요. 이것이 어떤 현상을 가져올 것 같아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 그렇지는 아니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경랑의 파도가 이제야말로 과거 10년 전에 우리 사회를 엄습을 했던, 부동산 시장을 엄습을 했던 하우스 푸어, 집 가진 거지라고 우리는 하우스 푸어가 이제서부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앞으로 일어날 7, 8년 동안의 그 과도기가 될 것 같은데 이때서부터 부동산 시장에 투자는 좀 유의해야 될 거다.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 시대에 닥치는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볼 건가? 제일 먼저 주택시장서부터 보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토지시장으로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생각했어요. 도시지역은 있어. 농촌 지역은 없어. 뭐가 없냐? 우리나라의 도시 지역은 어떻게 되냐? 16%. 비도시 지역, 농촌 지역은 약 84%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 지역은 누구냐? 사람 사는 데요. 비도시 지역, 농촌 지역은 누구냐? 그러면 여기는 농민이 사는 데도 아니야. 여기는 자연이 사는 데요. 이 자료를 제가 강의하는 유튜브를 아주 단골이신 분들, 광팬이신 분들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하는 얘기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데 교수님 강의 듣고 시험 공부하니까 상당히 이해가 빠릅니다.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16%, 워낙에 16.6%입니다. 16%는 사람이 사는 데니까 개발을 위주로 해라, 이거요. 사람이 사니까 개발 위주로 가야죠. 비도시 지역, 농촌 지역은 자연이 사니까는 개발 위주로 가지 말아라. 보전 위주로 가라. 그 도시 지역은 개발 위주야. 농촌 지역은 보전 위주야. 그래서 도시 지역은 개발에 대한 규정이 있다. 비도시 지역, 농촌 지역은 자연이 살기 때문에 개발 위주가 아니다. 보전 위주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규정이 뭐다? 없다. 라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도시 지역에서 개발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우선은 제일 먼저 도시 지역은 사람이 산다라고 그랬죠. 사람이 산다라고 해서 사람이 사니까 어떻게 되니까 사람 사는 집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을 공급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요거를 시가와 용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특별히 주거지역 안에서 집을 공급하는 거야. 아니면 새로운 주거지역을 만들어서 새로운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든가 하는 이러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야. 근데 여기에서 봐보세요.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은 어떻게 집을 더 많이 지어야 돼? 이때는 신규 택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정체되거나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택지도 다 활용을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 정체 시대 때는 새로운 신규 택지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택지에서 택지를 공급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구 정체 시대 때는, 인구가 정체할 때에는 기존 주택지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택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면은 인구가 확장하는 시대 때, 이때는 신규로 조성하는 택지가 필요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두 가지가? 첫째, 신규로 택지를 공급할 거냐, 또 아니면 기존에 있는 택지를 공급하게 될 거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신규 택지 공급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러는 게. 인구가 줄어드네, 인구가 정체되네, 인구가 감소되네. 이렇게 되면 신규 택지가 아니다, 이거. 기존에 있는 주택지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80년대, 90년대 그 유명한 도시를 다시 재생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 최근에 곽광을 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제는 신규 택지 공급이 아니란다니까. 자, 우리가 3기를 봐보세요. 3기는 1기보다도 가까워, 2기보다도 더 가까워. 어디 가까워? 도심지에 더 가깝지 않아요. 사실은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야. 거기를 가셔가지고 여기는 서울시고 여기는 경기도야, 이거 구분할 사람 별로 없으세요. 바로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기존 택지에서 공급을 했는데 모자라니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간 것 뿐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기존에 있는 택지 공급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이거를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의 재생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도시의 재생을 간단하게 하면 그 유명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그 다음에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뉴딜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종류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재개발 안 하는 거야? 한다, 이거예요. 재건축 안 해? 한다, 이거예요. 주거환경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뉴타운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도시재생 뉴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래서 인구가 정체가 되든 인구가 감소가 되든 이러한 시점에 어떻게 되냐? 우리는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을 정리하는 제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지역, 도시는 뭐야? 사람 산다고 했어요. 개발 위주라고 했어요. 이래서 도시지역 개발 사업은 뭘? 규정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있는 게 뭐냐? 제일 첫 번째 도시계획 사업,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정비 사업이에요. 자, 여기서 개념을 정리하세요. 기존의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현재 현업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도시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그러면 뭔가 한가. 지금부터 간단히 도시계획사업은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은 동네를 새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점점 인구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됐다가 이 사업이 점점 죽어 들어가면서 무슨 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이 요즘에 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이 이제 녹화하는 날짜가 7월 초순인데 지난 6월 하순경 20일을 전후로 해서 강남에 재건축하면서 분양하는 가격이 4,800만 원대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주변 가격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그 조용하던 일주일 열흘 사이에 강남에서 1억이 또 올라버렸던 거예요. 이것이 주변 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는 또 과감하게 경고 조치를 취해놨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도시 재정비라고 우리는 도시 정비 사업에서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구반포에서의 재건축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 강북 쪽에서 예를 들어서 강북구나 성북구나 이런 데에서 또 바로 뭐냐면 재개발 사업이 또 은평구 이런 데에서 재개발 사업이 지금 또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 그 다음에 소규모의 정비사업까지 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강의를 계속 듣는 우리 제자님들은 이 내용을 한번 좀 명기하시라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저희 숭실사이버대학에서 이번 학기에는 주택정책론을 강의해서 요 내용이 우리 저 숭실사이버대학교 제자님들은, 부동산학과 제자님들은 요거를 아마 중복 강의를 들으셨는데 한번 잘 오늘은 개념 정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6, 70년대 이것이 어디냐면 미아리입니다. 사실은 미아리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이런 동네를 건물 다시 지어야 안 되는 거예요. 도로도 다시 만들어줘야죠. 학교도 만들어줘야죠. 공원도 만들어줘야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6, 70년대 판자촌을 다시 재생하는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나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도로도 정비하고 건물도 다시 정비하는 것이, 이것이 뭐다? 재개발 사업이다 라고 이해를 갖다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6, 70년대 재개발이 한참 또 붐을 지나고 났더니 이제 8, 90년대 그 유명한 연립주택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근데 연립주택이 20년이 지나다가 보니까 지금은 내용이 달라졌지만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벽에 금이 찍찍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파이프는 동파이프가 아니고 뭡니까? 플라스틱 파이프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건물이 그냥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거나 이와 같은 연립주택 있죠. 이러한 연립주택을 건물을 다시 짓는데 이때는 바로 재건축이라고 우리는, 자 여기 재자가 빠졌어요.
재건축이다라고 우리는 그러한 재건축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땅은 안 건드려. 땅은 그대로 놔둬. 그 다음에 뭐만? 건물만 정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70년대 재개발 시대를 지나서 8, 90년대 재건축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또 시대가 또 변한 거예요. 또 변하다 보니까 2000년대 되다 보니까는 자,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그 중에서 빠진 지역이 있는 거야. 빠진 이러한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왕따를 당한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은 어떻게 올 거냐. 저기는 재건축해, 저기는 재개발해, 뒤도 재건축해. 여기만 빠진 거야. 이 왕따 당한 지역이에요. 이러한 지역을 바로 뭐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해하기 쉽게 재개발 플러스 재건축이라고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재개발을 조그만 지역의 재개발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토지도 대상이고 건물도 대상이에요. 재건축은 건물만 대상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미니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재개발 제일 먼저 나와서 그 다음에 재건축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왕따 당한 지역을 끼워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도 하죠. 재개발에 재건축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다 한다. 머리에다 그렇게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2010년도 웬만큼 살아다가 보니까는 또 빠진 지역이 있어. 또 빠진 지역이 바로 뭐냐면 주변 여건상 빈민지역과 그 다음에 낙후된 지역에서 빠진 지역이 있다가 보니까 이 지역의 가로정비사업과 도시 뉴딜 재생사업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일어난 것이 잠깐 내가 그 빠진 것이 하나 있네요. 여기서 진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자, 재개발. 여기는 재건축했어. 그 다음에 여기 빠진 지역에다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했어요. 근데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자, 이 중에서 오해하시지 마시고 표현이 그러니까는 이해를 하세요. 가장 어떻게 되냐면은 소득이 낮은 계층이 사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예요. 이것도 법률 용어도 옛날에 법률 용어가 91년도 제정인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임시특별조치법 10년 한시법이에요. 원래 옛날에. 이건 뭔 얘기를 하느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했다라고 그린다면 가장 빈민가인 지역을 하는 거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에서도 안 껴져. 재건축은 더더욱 안 껴져. 그 왕따를 당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놨던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 지역 자체가 그러면 활성화되냐?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글을 쓰겠습니다.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그 다음에 주거환경. 이런 지역에 너희는 너희대로, 너희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따로 딸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합쳐서 하나의 지역 섹터를 묶어라 라고 해서 재정비 촉진법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 법령이 제정이 됐을 때 이 연구보고서는 제가 만들었던 겁니다. 서울시에서 위촉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때에 바로 뭐냐면 재정비 촉진을 갖다 하기 위해서 원래 법령은 뉴타운법이에요.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져서 그럽니다. 뉴타운법이에요. 그런데 법령에 뉴타운이라는 영어를 쓰면 또 어쩌냐라고 그래서 또 말들이많으니까 도시재정비 촉진법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뉴타운이에요. 뭐 한남 뉴타운, 기름 뉴타운, 무슨 뉴타운 나오죠. 이런 공동 뉴타운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걸로 해가지고 하나를 묶어버리자. 그래서 도시재정비 촉진이라는 뉴타운이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시청자 여러분이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은 제일 먼저 나온 순서대로 재개발 판자촌이 나왔죠. 연립주택을 다시 짓는 재건축이 나왔죠. 그 다음에 왕따를 당한 지역이 있죠.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하나의 권역을 만들어주자. 이것이 뉴타운이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뉴타운이 나와가지고 해놨는데 또 빠진 지역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나 빼놓은 거예요. 또 빠진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재개발하려면 규모가 있는데, 재건축하려면 규모가 있는데, 아니, 여기 연립주택이 한 3동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도로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크지도 아니하고, 코딱지만 해서, 사실은 코딱지만 하다 그러면 안 되죠. 일정한 면적분이 안 되는데, 아파트 짓기도 뭐하고, 뭐 짓기도 뭐하고, 뭐 짓기도 하니까,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와보지도 아니한다. 이래서 어떻게 되냐, 이러한 가로 안에 그냥 도로 안에 정비를 해라 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용적률이나 이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전에 이게 가로 정비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재개발을 해서 판자촌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 재건축을 하면은 연립이나 오래된 아파트를 다시 건물을 지어. 주거환경이다라고 우리는 건 지금 얘기하는 도시 저소득 주면 왕따당한 지역을 만들어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의 도시를 갖다가 권역별로 지역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뉴타운이라는 거야. 이게 도시재정비 촉진법이에요. 조금 아까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은 뭡니까? 도시정비법, 도정법이 되는 거고 요거는 도시재정비 촉진법에서 재촉법이 되는 거예요. 뉴타운은 법령이 달라요. 이렇게 나왔는데 또 빠진 지역이 있더란다니까. 또 빠진 지역이 뭐냐면 코딱지만한 지역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가로정비 사업을 해라. 그런데 또 빠진 지역이 또 뭐가 나오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의 대상이지만은 이게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이게 권역별로 그 뭡니까 지역에 대한 재생을 하다 보니까 반대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알았어. 네 동네를 그대로 살려놓고 도시를 다시 살려. 이것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우리는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되어 있는 법령에 의해서 나오는 뉴딜 사업. 소위 말해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놔드리면은 재개발해서 재건축을 해서 주거환경을 해서 뉴타운을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뭐냐 코딱지 많은 가로정비 사업과 그 다음에 권역별로 도시여 살아나라 지역이여 살아나라 라우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탄생되게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살아나라 도시여 문재인 정부의 국책 사업이에요. 즉 과거의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개발, 재건축의 도시정비 사업에서 탈피해서 기존 원래의 모습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하는 건데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을 원도시 현재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살려놓고 도시를 다시 살리는 이러한 이걸 보통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뭐냐면은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재정착률이 약 1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다. 사는 사람 그대로 살아. 그리고 다시 소시를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 놓게 살려놔 줄게. 이것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래요. 원래 이 법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법이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거는 그 다음 정권인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박사라면은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투자를 어떠한 포인트를 갖고 할 건가 요거를 해드리는데 세 개 제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머리에다 정리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시계획 사업이 있다라고 그랬죠. 요건 도시계획 제도를 그러니까 도로를 넓혀주고 공원을 만들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철도를 놔주고 이러한 것이 도시계획 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건 인구가 늘어날 때 신도시를 자 그러면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것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했죠. 요거는 도시국토계획법, 요거는 도시개발법. 그런데 인구가 정체한다. 인구가 줄어든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이런 걸 안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 사업은 할 수 있지언정 어제나 기존에 있는 구시가지를 다시 정비한다. 이것이 도시정비사업. 이 법령이 도시재정비 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우리는 도정법이 된 거죠. 이 도정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도정법에서 나온 게 옛날에 시대별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뉴타운, 그 다음에 뭐냐? 도시재정비 사업이라고 우리는 도시재정비 뉴딜 사업이라고 우리는 현재의 주택정책이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건 이제 설명을 한번 이렇게 드리면은 법령 가지고 보면은 6, 70년대 판자촌에서 8, 90년대 재건축에서 주거환경을 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을 법령을 이렇게 나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도시환경,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순서대로 걸어나간 거예요. 그럼 지금도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주거환경한다, 도시환경한다. 이게 왜 또다시 지금 각광을 받냐면은 인구가 정체된다.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 다시 도시로 회생을 한다. 회귀한다. 그러면 기존 주택지, 슬럼화가 일어나지 않은 기존 주택지를 어떻게 되니까 찾는 현상이 많아지면서 최근에 가지고 있는 마지막 통장들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써버리잖아요. 이것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주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슈 진단에서 이 내용을 해놔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다음번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이러한 지역에서 토지 투자는 무엇을 할 것이고 주택 투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을 점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